여러분, 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렀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첫날 저는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선민후사를 말하면서 제 출마를 포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이기기 위한 솔선수범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과 달리 총선을 이길 생각이 없는 힘센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통해서 뭔가를 그냥 공고히 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 사람들 말이죠. 3월을 기점으로 이종섭 호주 대사 사태 등, 그리고 의대 사태 등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나왔죠. 당시 대통령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상업적인 극단 유튜버가 이 총선 지자라고 하는 말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황당하게도 그런 유튜버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4월이 되자 대통령께서 의대 담화를 밀어붙였고, 저는 아니 왜 2,000명이어야 하냐, 1,999명이면 되면 왜 안 되냐, 500명씩 나눠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버텨봤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은 점점 악화돼 갔습니다. 나중에 안 얘기인데 윤 대통령이 군 고위 간부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재판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의대 증원의 속도 조절 문제를 가지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선거 막판에 2조 심판이라는 좀 다소 구태스러운 선거운동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정말 개헌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절박한 감정적 호소만이 우리의 개헌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에 17곳 돌아다니면서 점심 저녁 안 먹고 뛰었습니다. 선거가 끝났는데 바로 선거는 저의 선거 패배는 한동훈의 책임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거는 결과 책임이니 바로 수용하고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지고 나서 지도부 사퇴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정당사에서 누구도 고민해보지 않은 희한한 고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심이라는 거 참 신기합니다. 총선 패배 이후 열린 당대표 경선에서 저는 당시 민심 공이 63%를 얻어서 당선됐습니다. 그 선거에서 특이했던 점은 윤 대통령님 측에서 김건희 씨 익십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게 저를 낙선시킬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풀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때 익십했다고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공천 개입, 금품 수수 사건들이 터진 상황에서 제가 김건희 씨한테 맞춰줬다면 이 당의 보수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씨 관련해서 저에 대해서 출처 불명의 찌라시 같은 것들이 단톡방들에서 막 돌아다니죠.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지 마십시오.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조금 비틀고 과장하면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저는 그분과 식사조차 한 자리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저에게 무슨 쌍욕 같은 걸 했다라는 것도 사실처럼 돌던데요. 아닙니다. 저는 공적인 관계에서 누구에게도 그런 선 넘는 행동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윤 대통령에게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그런 과한 언행을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저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